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훈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고객의 기대치를 높이는 보험 상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P 여러분들 상담은 사실 고객의 기대치에 따라서 결과가 결판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FP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FP 하시기 전까지는 한 분의 여러분들 소비자, 지금도 역시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소비자이겠죠. 내가 이제 FP를 하게 되고 또 이 세일즈에 적응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나는 이 고객의 마음과 격리가 되거나 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업에 내가 열심히 종사하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또는 내가 또 상담을 요청했거나 전화가 와서 FP가 날 찾아온다고 약속을 잡고서 미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영업인, 특히 보험 영업인을 만나기 앞서서의 고객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물론 다른 과정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보통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땐 전화를 하죠. 전화. 사실 전화 단계에서 영업인에 대한 FP에 대한 이미지가 한 절반 정도는 세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접근 단계에서 문자를 하거나 카톡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톡 이 프로필, 페이스북 이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SNS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 고객들이요, 그 FP에 대해서 봐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이미지 갖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SNS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요즘에 하나의 홍보 수단, 이미지 제고의 수단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오늘 단계에서는 약속을 잡고서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고객 기대치를 높일 수가 있을까? 고객의 기대치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과와 직결되는 것을 오늘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의 개요는 고객을 사로잡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죠? 고객은 무엇에 사로잡히나? 그죠? 초도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 요소는 무엇인가? 초도 효과. 초도 효과. 여러분 초도 효과의 반대는 빈말 효과입니다. 초도 효과, 빈말 효과에 대한 자세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객의 감성을 뒤흔드는 스토리텔링은 어떠한 타이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 효과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회 면담에서 고객의 니즈 발견, 니즈 확인, 계약의 확정까지. 사실 여러분들 초회 면담에서 결판이 나죠. 초회 면담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 2차 상담에서 역전승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츠나 세일즈나 모든 경기는요, 초반에 기선제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게임 계속 이겨가는 것과 지는 게임이 역전승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역전승할 때 강렬한 그런 카타르시스나 우리가 또 뭐 기정의 승부다, 명승부라고 표현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세일즈에서는 초도 효과, 처음에 선점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 진행되는 고효율 영업의 로드맵을 완성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 계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고객이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해요. 응? 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성과, 이 성과는 이제 여러분들 업적이자 실적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성과를 좌우하는, 이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한 7가지를 우리가 대략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련된 화법, 여러분도 맨날 화법에 대해서 공부하시죠? RP도 하실 겁니다. 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암기도 하시겠죠? 저는 맨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사님처럼 멋진 화법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자, 과연 성과에서 세련된 화법이 많이 차지할까요? 글쎄요. 고객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경청. 그죠? 고객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고객의 니즈와 동떨어진 주장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럼 고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객의 말을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자, 상담 환경. 상담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커피숍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면 출입구 옆에 아주 그냥 정신없는 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상담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또 일반 커피숍이 있고 고객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사업 업장으로 고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환경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감을 하실 겁니다. 자, 영업자료. 또 영업자료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임팩트 있는 자료, 나의 주장과 어떠한 그 상품에 대한 특장점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영업자료.
나의 주장을 아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영업자료. 이것도 역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인상. 첫인상. 응? 이것일까?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첫인상이 얼마나 차지할까? 응? 태도. 영업인의 어떤 전문화된 태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상담할 때 다리를 떤다든지. 여러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긴장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기가 어떠한 태도를 하는지 뭘 알 수가 없어요. 거울 보고 미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틱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영업인들 중에 보면요. 자꾸 상담할 때 몸을 흔들고.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할 때도 제가 카메라 딱 응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뭐 집중되는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뭐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딱 보면서 이렇게 말도 이렇게 쫙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무 느낌 없이. 그죠? 아니면 또는 막 뭔가 떨면서 자꾸 꿈찔꿈찔 대고 자꾸 땀 닦고 와 뭔가 정신이 없습니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객의 상황. 그죠? 고객이 또 상황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 만나기 직전에 직장 상사한테 아주 깨지고 난 다음에 날 만나. 아유, 상담 망하죠. 이건 완전히. 그죠? 아유, 뭐 됐습니다. 뭐 다음에 만나시죠. 또는 저하고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개팅이 있어. 마음이 또 이거 고객이라서 총각인데 저하고 상담 직후에 또 어디 가서 소개팅을 해야 돼요. 아유, 이거 집중 안 되죠. 이제 듣는 듯 마는 듯 건성을 하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리한 바로 한 7가지가 이 성과, 특히 고객과의 접점 단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계약과 연결되는 직결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조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결론은 이거죠. 이거. 몹시 중요해요. 여러분,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네, 이거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 있습니다. 메라비언 교수가 만든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메라비언의 법칙은 무엇이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언어적 요소는 7%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93%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로는 정상씨 최고입니다. 근데 표정이 무뚝뚝해. 그러면 립서비스인가 보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나에 대한 칭찬을 얘기한 건데 그 사람의 표정과 모든 것이 어색하단 말이죠. 그러면 칭찬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또는 나에 대해 뭔가 혼을 내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부드럽게 정상씨 그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분명히 안 좋은 얘기도 불구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태도가 온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시각적 요소와 음색 이 보여진 모든 것들 있죠. 음색, 말투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즉 이 매력적인 첫인상이 보세요 여러분. 청각적 요소가 이 앞에서 보시면 38%라고 그랬죠. 이 시각적 요소입니다. 매력적인 첫인상이 영업의 성패 55%를 차지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일에 부합하는 옷차림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옷 잘 입어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면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비대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갈고 닦아야 되겠지만 대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옷을 제가 봤을 때 정장 착용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더워도 그렇고요. 예. 여름에 얼마 덥습니까? 그죠? 그래도 항상 정장 착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금융 전문가를 꿈꾸고 고소득 영업인이 되고자 하고 정말 고객들의 위해서 고객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단순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사원이 아닌 고객의 모든 금융적인 애로사항을 내가 컨설팅해주는 컨설팅 영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고객보다 상향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고객은 아무리 더워서 반팔을 입고 부채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정장을 하셔야 되는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께서도 가급적 오피셜한 정장을 입어주시는 것이 영업에서 굉장히 특히 금융 비즈니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금융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은 신뢰입니다. 신뢰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 성과가 높은 성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첫인상이 영업의 성패를 55% 이상을 차지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접점 단계에서 여러분을 딱 만나서 3초 이내에 첫인상이 딱 각인되죠. 그 순간부터 이미 성과로 직결되고 있어요. 제가 실전에 예전에 영업했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나중에 계약한 고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고객님께서는 저에게 계약하셨습니까?
그분들의 대다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아니요. 상품이 좋아서? 아니요. 정상윤 씨는 내가 만났던 영업인들하고 FP하고 달라 보였습니다.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영업인들, FP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항상 그러한 깔끔한 이미지와 그런 것들 해야 되겠죠.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거 보면 요즘에 또 물론 시대가 또 자율복장을 하는 회사도 많고 또 이제 노타이도 많기 때문에 영업인들께서는 좀 약간 본인도 역시 그냥 프리하게 입고 다니고 또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금융 전문가를 지향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정돈된 복장을 입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상사나 선배 영업인들도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 개선을 노력하지 마시고 외모의 개선을 하시라는 거. 사실 외모 지상주의예요, 사람은요. 꼭 이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 이겁니다, 여러분. 상담 환경이에요. 이게 1번이죠. 2번이에요, 2번. 첫인상이 완성되면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고객의 환경이 고객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고객. 여러분 이거 이소부에 나옵니다. 해하고 이 구름하고 어느 여행자의 외투를 벗기는 그 내기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름은 계속 바람 부니까 오히려 그 여행자는 옷을 이렇게 더 했는데 해가 따뜻한 햇살 비친 고객이 이 여행자 옷을 벗었죠. 외투를 벗었죠. 여러분 환경이 고객의 마음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객의 니즈예요. 직결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상담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 실제 많아요. 갔더니 만났더니 뭐 시장판처럼 정신이 없어요. 그냥 뭐. 그건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준비한 고객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미팅하고자 하는 장소가 고객의 기대치예요. 자, 여러분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얘기를 듣거나 가치 있는 상담을 원한다면 과연 고객이 그런 정신 산만한 장소를 세팅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상담하는 게 주도권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고객들은 사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을 만나러 왔더니 고객이 단독 회의실에 정말 집중되어 있는 환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집중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이 고객의 상황이고 니즈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집에 방문했습니다. 고객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한 니즈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집에 초대하는 것 자체가 당신을 어느 정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금융 영업을 할 때. 그럼 여러분 증권 분석도 그 즉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이니까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집에 방문을 했더니 애들이 막 정신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애들을 봐줘야죠. 그죠? 상담하면 안 됩니다. 애들을 막 열심히 봐주게 되면 고객 니즈가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러한 재치가 필요한 것이겠죠. 자, 고객과의 미팅 장소가 고객의 니즈이자 상황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화법을 개선하거나 전문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요소입니다. 성과에서 직결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영화관 갈 때 어두운 분위기에서 집중되어 있는 환경에 그 영화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똑같은 영화도 영화관 가서 보는 것과 영화관도 요새 4D니 뭐니 뭐 큰 대형 화면도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뭐 저 VOD로 보는 거고 완전 감동의 차이가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보면 그 감동 전해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컨텐츠를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서 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니드가 달라져요. 완전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자료와 지식, 경험, 고객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여러분들의 그 상담하는 환경에서 결정된다는 걸 굉장히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요. 성과 요소, 7가지 요소 중에 7가지 요소가 뭐 100으로 이렇게 한다면요. 이미지가 거의 차지하는 게 절반이고 이 상담 환경이 차지하는 게 또 나머지 절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지가 한 50%, 그 다음에 환경이 거의 30%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가 이제 그걸로 하는 것이죠. 자, 환경을 해서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걸 우리가 촉이 좋다는 게 뭡니까? 환경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정신없는 환경에서 고객이나 만나는 거 보니까 지금 정신없는 상태이겠구나. 왜? 자기 마음 상태가 그 고객의 환경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상담을 약간 느슨하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릴렉스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오늘은 진지한 상담을 좀 빼야 되겠구나. 왜? 여러분 이렇게 산만한 상태에서 숫자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죠? 설명 안 듣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촉이라고 표현해요. 자, 딱 보니까 오늘은 회의실에서 뭔가 하는 것 같아. 이거는 고객이 뭔가 니즈가 왔구나. 전화에서는 퉁명스러웠지만 이 사람은 뭔가 관심이 있구나. 그죠?
집중 상담을 전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고객의 말로써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표정, 환경, 이 모든 걸 통해서 알아내는 걸 우리가 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촉이 좋은 영업인이 성과를 내고 촉은 현장에서 획득돼. 이 촉은 여러분 책에 나옵니까? 아니면 지점 강의에서, 이 회사 강의에서 나옵니까? 온라인 강의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촉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견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또 활동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을 맞부딪히는 영업인이 결국은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환경에 적응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거절도 처리하는 그러한 유능한 고효율의 영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촉은 현장에서 획득된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이 가장 편한 장소가 고객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이다. 가정방문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업인이라면 가정방문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주말 영업이 필수인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평일에 요즘 가정방문 어렵습니다.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막 씻고뭐하고 정신이 없는데 외부 사람 온다는 거 좋아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평일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 주말엔 가능합니다. 주말엔. 토요일날, 일요일 가능해요. 그렇지 않나요? 고객의 집에 방문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식구로 받아들이겠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가서 밥 먹고 여러분 그러면요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장소, 고객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 다시 말하면 고객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장소, 릴렉스할 수 있는 장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담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고객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진입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신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허심탄회한 얘기. 정말 고객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바로 성과로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영업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고객의 가장 편한 장소가 고객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이다. 자,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일단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옷도 좀 약간 여러분 보험 세일즈도 여러분 시간과 노력과 또 이 투자가 진행돼야 되는 일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보시고 제가 많은 영업인들 코칭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바꾸지 말고 머리 겉에를 바꾸라고. 헤어스타일부터 바꿔봐라. 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 바꾸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헤어스타일은 그냥 이발소 가거나 미용실 가면 한 방에 바뀌죠. 여러분 헤어스타일만으로도 얼마나 이미지가 바뀝니까? 그죠? 여성 영업인들 화장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임팩트 있는 화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도 정말 이게 젠틀하게, 스타일리시하게, 또 좀 내가 개성이 표출하고 싶다. 스타일리시하게 한번 해봐라.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영업인들은 10년 내내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 계속하니까 고객들도 지루해요. 이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변화가 막 심합니까? 시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너무 스타일리시하면은 이 신뢰도가 깎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미지를 가꾸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인들 여러분 이 프로 영업인들은요 안경조차도 상황에 따라 다른 안경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소품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복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영업은요 포장 싸움이에요. 포장 싸움. 네 그렇죠. 두 번째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갖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고객들하고 이 밀도 있는 교감 있는 교감을 나누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예요. 소통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더 말씀드렸죠. 소통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지와 지금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이 정말 믿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십시오. 자, 다시 고객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 가서 상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미지가 구축되고 환경이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물 흐르듯이 가게 돼요. 자,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의 기대치가 상담의 기대치가 되고 상담의 기대치가 결국은 성과로 연동되는 것이겠죠. 고객이 여러분들을 기대치를 낮게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상담이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지게 됩니다. 고객은 까탈해지게 돼요. 고객이 여러분의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는 높이 쌓이게 마련이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고객은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좌는 이 시간 강좌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있겠지만요.
이 시간 강좌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영업인들께서 많이 놓치는 것들, 특히 여러분들 여름이 되거나 날씨가 더우면 많은 영업인들의 이 복장이 굉장히 느슨해지거나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 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냥 너무 정신없는 환경에서 상담을 전개하거나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환경에서 그냥 무작정 막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디테일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프로 영업인, 성공하는 FP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FP 여러분들 보다 나은 이미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고객의 마음의 깊은 곳에 교감하는 성공한 FP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